갑자기 이게 안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궁금하신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의 꿈은 리더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뭘 것 같습니까, 동아리더님? 차. 네, 맞습니다. 꿈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꿈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아는 듯한, 모두가 아는 꿈. 그만큼 내가 많이 이야기했는 거고 많은 사람한테 알린 거겠죠. 그래서 꿈이란 그런 거 되지 않을까. 서영 리더님의 꿈은 무엇이다. 누가 봐도 뭐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재홍 리더님의 꿈은 뭡니까? 네, 재홍 리더님의 꿈은 평생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라고 네, 오늘 인스타에도 올렸습니다. 그것처럼 항상 자신의 꿈을 네, 다른 사람들한테 밝혀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드림빌딩을 막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한 가지만. 그게 바로 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가족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드림빌딩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드림빌딩이 무엇인가? 드림빌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드림빌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쭉 하는 방법, 하우투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쭉 겸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꿈, 변하지 않느냐 아니고 변하지 않은 동그라미 변하지 않은 꿈, 그리고 변한 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서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분도 몇 분 계시리라 봅니다. 뭐 알지만 뭐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허재경이고 국악 중에서 대금을 했죠, 그죠? 네, 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아메이 사파이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사진도 많이 찍어봤습니다. 네, 이 옷을 사고 난 뒤에 정말 많이 뽕 뽑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뮤직비디오도 찍고 참 많이 뽕 뽑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금으로서 많은 협연과 연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는 경기 도립에서 협연했을 텐데 국악계에서 3대 협연이 있습니다. 네, 3대 협연 KBS 그리고 경기 도립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여기서 이제 협연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좀 쳐준다. 이거 세 개를 다 하면 3관왕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경기 도립에서 협연했을 때 60명 중에서 제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요. 네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 친구들도 중앙대 친구들요, 중앙대 친구들도 같이 협연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저희 결혼 때 BGM 그 반주해주러 또 왔었고 했던 그런 인연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는 여기는 국립국악원인데요. 국립국악원에서 또 제가 대금 독주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사진만 보면은 마치 그 90년대, 80년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아니고요. 이거 2014년 3월인가 4월인가 그럴 때입니다. 네, 2014년도입니다. 어쨌든 한 8년 전이네요, 그죠? 8년 전. 네. 80년 된 것 같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대금을 했을 때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꿈이 뭐였냐면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저는 줄리어드 음대 한국음악과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엄청난 멋진 꿈이었죠. 근데 그런 꿈 그리고 저는 평생 대금을 불고 싶다. 그리고 무대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무대에서 죽고 싶었지. 무슨 말이에요? 대금을 막 불다가 이렇게 죽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엄청 그러면 객석에 있는 분들은 엄청 혐오스 이거 뭔가 쉽게 수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무대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죽는 게 아니라 대금 불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금이 저는 너무 좋아했었고 그랬었습니다. 대금이 없으면 저는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다. 대금 뺀 저는 시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파트너랑 상담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때 2014년도잖아요. 2014년도에 제가 대학원 1사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14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대학 2학년, 3학년 때 정말 저는 열심히 대금을 배우고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정진에 나갔을 때입니다. 학생 때였죠. 근데 제 친구들 중학교랑 저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대학을 안 가고 그냥 돈 벌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가 23, 24 이때 그들은 벌써 차를 타고 뭔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즐기면서 여행도 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장사도 하고 장사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제 이종 사촌은 20대 초반에 그 대구 성서 쪽에서 제일 처음으로 퀵 서비스를 했던 친구입니다. 대준 리더가 압니다. 대준 리더랑도 서로 잘 아는 제 사촌인데요. 이 친구가 대구 쪽에서 퀵 서비스를 가장 최초에 시작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20살 초반 때에 슈퍼카 타고 다니면서 클럽 2개 막 인수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초당 몇천 원씩 벌었어요. 초당 몇천 원씩. 예, 엄청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 친구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고, 그리고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차 타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였기 때문에 차가 뭐 있었습니까? 그죠? 저는 그냥 대금 벌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그때 제 친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약간의 틈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대금을 계속 해야 되는가? 난 대금이 진짜 좋은가? 난 돈이 좋은가? 돈이 좋은가? 대금이 좋은가? 이 고민을, 그러니까 음악이 좋은가, 돈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 약간의 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음악으로서 내 인생의 승부를 걸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비록 돈을 못 벌고, 경제 생활 잘 못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렇게 가치롭게 살 거야. 나는 그 자기 최면을 하기 시작했던 데가 대학교 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실제로 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대금이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돈이 없으면 내 대금을 못 지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디 내가 직장을 들어가려 해도 돈이 필요하고, 레슨을 받으려 해도 돈이 필요하고, 음악을 계속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도 돈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지. 돈이 정말 중요하고, 나를 그때 이제 조금 더 이 틈이 점점 더 벌어지고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진짜 좋아하는가를 다시 고민하고 나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저한테 차가 생긴 겁니다. 그게 변한 꿈입니다. 저한테 꿈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그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조금씩 틈이 생겼던 그 무엇인가가 바로 그때부터 생겨서 이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제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첫 차가 뭐였냐면요, 바로 엑센트였습니다. 엑센트. 제 차입니다. 네, 제 차고요. 여기 이거 저예요. 네. 사진 너무 기가 막히게 찍었는데, 여기 어디냐면 반야월 그 저탄장입니다. 반야월 저탄장에서 찍은 건데, 어제 제가 엑센트를 탔었습니다. 엑센트 안 갔죠. 튜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때도 첫 차부터 이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차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는 조금씩, 물론 대금이 이만큼 좋았고 차가 요만큼 좋았다면 이 간격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차이가 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2015년 2014년 12월에 2014년 12월에 제가 이 차를 처음 샀고요. 그때부터 제가 차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메리 사업을 시작했죠. 잠깐만요. 요 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아메리 사업을 시작했고, 아메리 사업 시작한 계기는 리더님 다 아시다시피 제가 돈이 엄청 없었고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대금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대금을 진짜 도끼로 확 쪼개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딜 갔어요? 네, 무당집에 갔어요. 무당집. 네, 굿당에 갔어요. 굿당에 가서 제가 구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아메리사를 만난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많은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메이를 시작했고, 아메이 시작하고 난 뒤에 그때 시작하고 나서 저는 아메이로서 승부를 봐야겠다. 내가 3년 정도는 아메이로 뭔가를 쇼부를 봐야겠다. 내 인생 100년 인생 중에서 고작 3년 내가 대금을 놓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금을 3년 잠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아예 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내려놓고 아메이 비즈니스에 3년 올인해보기로 몰입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메이 사업을 16년 1월에 시작하고 8개월 뒤에 15% 되고 나서 바로 BMW를 샀습니다. 네, 이때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김숙경 리더님인데 김숙경 리더님한테 큰절까지 하고 여기 어디냐면 첫 그 신차 출고받고 그 썬팅집입니다. 썬팅집에서 제가 차를 처음 이제 그 뭡니까 그거 신차 검수 받고 차를 받을 때 그때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차를 조금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저와의 차와의 인연이 시작되고서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년 그리고 17년 그러고 나서 18년도 1월에 이 차를 이 차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아우디를 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2020년 4월에는 또 이제 수영 리더 자 K5 하이브리드가 또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시죠? 그리고 이제 2022년 8월까지 제가 계속 이 두 차를 계속 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2년 9월 지난달이죠. 사실은 8월 말입니다. 8월 말에 네, 요거 A45 AMG를 제가 가져갔죠. 자, 여기까지 빠르게 진짜 이렇게 차에 대해서 제가 차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모르겠어요. 저는 차를 보면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자 보여드리겠지만 제 인스타 보면은 인스타에 보면은 그 돋보기 누르면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거 뜨는 거 아시죠? 내가 무엇을 제일 많이 찾아보고 해시태그부터 해서 뭘 제일 많이 보는지 제 인스타에 돋보기를 누르면 온통 차입니다. 온통 차.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인스타나 이런 SNS가 왕성하지 않았을 때는 아메이 사업하시는 많은 리더님들께서 드림보드를 만들어서 항상 내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걸어두고 사진을 붙여두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시각화해서 계속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드림보드, 드림빌딩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했었고 심지어 옛날 리더님들은 자기 얼굴 사진을 오려가지고 뭐 차면은 차에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 사진 이렇게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진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볼 수 있고 항상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에서 내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참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든 그리고 유튜브든 어느 그 검색 엔진 그런 곳에서 내가 나의 알고리즘이 무엇을 가장 많이 가리키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아메이 사업하고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제 알고리즘은 자동차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나네요. 눈 뜨자마자 자동차를 보고요. 눈 감기 전에 자동차를 보고 삽니다. 심지어 수영리다가 되게 질투할 정도로 수영리다 그냥 질투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자동차와 수영리다를 고르라면 당연히 수영리다 당연히 수영리다인데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림빌딩 하는 방법과 드림빌딩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또 길게 말씀드리냐면 드림빌딩이란 한 가지에 몰입하고 한 가지 점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빌딩해 나가는 거, 빌드업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참 진짜 차 징하다. 특히 옆에 있는 수영이가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참 징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거다. 그래도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이 차에 대해서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지금 한 2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시간이 안 되니까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진짜 이루고 싶은 꿈,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2시간은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산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차를 갖고 왔을까요? 네. 저는 소리 나는 거 좋아합니다. 소리 나는 거.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죠. 소리 나는 거 좋아하는데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놀라운 건요.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오기 전 2017년도 BMW 탈 때도 이 차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이거 사진첩 보다가 진짜 놀란 건데 2017년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 날 이때 제가 이 차를 시승했습니다. 벤츠 매장 가가지고 이거 45 AMG를 시승을 했어요. 이 차는 50주년 에디션입니다. 시승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차가 지금 제 차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시승차가 바로 된 건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이 45 AMG라는 이 차가 지금은 제 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 참 놀랍다. 내가 시승을 해보고 직접 매장에 가서 진짜 내 것처럼 이렇게 계약서도 한번 써보고, 물론 계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견적서도 한번 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제 차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제 드림보드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드림보드에 빨간색 주유건, 이게 뭐냐면 고급류입니다. 고급류를 넣는 차를 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제가 사진 찍어놨었는데 지금 제가 그 고급류를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정말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여기에 이 내 드림보드에 이 사진이 있었다는 걸 제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오늘 발견하면서 와, 진짜 놀랍다. 왜 내가 진짜 이게 내가 붙이고 내가 꿈꾸고 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를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급료가 뭔지 모르시는 유명이 왜 웃으시죠? 비싸. 고급류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네. 설명해 드릴게요. 고급류가 뭐냐? 고급류가 뭐냐면요. 고급 휘발유인데요. 고급 휘발유.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본론이야. 왜 이 차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올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얘기까지 해야 돼라고 이런 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지금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네. 진짜 좋아하는 거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고급류가 뭐냐면 일단 엔진의 구조가 보면은 자동차가 어떻게 가요? 기름을 넣죠, 그죠? 기름을 넣으면은 기름이 그러니까 휘발유랑 경유랑 이 엔진의 작동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 엔진은 아시죠?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 이렇게 기통이 있어요. 이렇게 주사기 바늘처럼 주사기처럼 이렇게 실린더라고 이렇게 통이 있어요.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통 2000cc 차, 1600cc, 2000cc 차들은 4기통이에요. 4기통. 4기통은 뭐예요? 기통이 4개가 있다. 이 기통 4개 안에서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움직입니다. 피스톤이 그러니까 주사기 피스톤처럼 이렇게 상하 운동을 막 하는데 여기 안에서 이 상하 운동 할 때에 여기에 이제 그 기름 분사하는데 여기 기름을 쫙 분사합니다. 이 실린더 안에서 기름을 쫙 분사하면은 여기에 점화 플러그가 불을 딱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 휘발유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휘발유는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네, 그걸 점화하는 거죠. 점화 플러그에서 불을 팍 켜가지고 스파크를 튀겨서 기름에 불을 붙여서 내 엔진 안에서 이 실린더 안에서 기름을 폭발시킵니다. 빵! 폭발시켜서 이거를 또 압축을 빡 해가지고 터트리는 겁니다. 이 폭발 에너지로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안에서. 그러면 이 폭발을 시키는 이 실린더가 몇 개가 있느냐? 4기통이냐, 8기통이냐, 10기통이냐, 12기통이냐. 여기에서 이제 엔진의 크기가 차이 나는 거죠. 슈퍼카일수록 이 기통수가 많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고급류와 일반 휘발유의 차이점은 옥탄가, 그러니까 점화될 때는 그게 다르다. 옥탄가가 다르다. 옥탄가가 높다는 건 뭐다? 더 잘 붙는다. 더 소량의 기름으로도 더 폭발력이 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고급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보다 폭발력이 더 좋다는 거지. 폭발력이 더 좋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잘 연소될 수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성능 차에는 일반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절대 넣으면 안 되고 무조건 고급유만 넣게 되어 있어요. 일반유 넣으면 안 됩니다. 차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휘발유 차에다가 신나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돼요. 되긴 되는데 차가 망가져요. 차가 망가져요. 일시적으로 신나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차는 망가집니다. 마찬가지. 고급유 넣어야 되는 차는 고급유만 넣어야 되는 그런 게 그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급유 주소 가보시면은 일반 휘발유보다 200~300원 비싸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경유는 뭐가 다르냐? 경유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습니다. 경유는 휘발유는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데 경유는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어요. 안 붙고 경유에는 경유 자체의 온도가 올라야 돼.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물이 온도가 올라서 끓는 것처럼
그 경유의 온도가 올라야 폭발합니다. 불이 붙습니다. 경유의 온도가 올라야 불이 붙는다. 이걸 말 착화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화 방식이냐 착화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엔진 작동이 다른 건데 어쨌든 그 경유와 휘발유가 그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제가 이 차를 고른 이유는요. 왜 이 차 하필 많은 차 중에서 왜 이런 해치백에다가 왜 이런 찌끄마한 차에다가 이런 차를 골랐냐? 왜 이걸 타고 싶었는가는 아까 보여드린 보시면 이 F1 벤츠 중에서 AMG 모델이라는 거 있죠. 더 고성능. 우리 AMG는 다 아시죠? 우리 엠모스피어 공부했을 때 우리 엠모스피어 모터가 AMG 여기 AMG에서 벤츠 말고 벤츠 AMG라는 게 있습니다. 벤츠라는 브랜드는 100년이 넘었고요. 100년이 넘었고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기업이 바로 벤츠죠. 포드 아닙니다. 포드는 최초로 대량 생산을 한 컨베이어 벨트로 최초로 대량 생산을 한 거고요. 최초의 자동차, 3륜 자동차를 만든 거는 벤츠입니다. 벤츠가 1800년 후반대에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고 100년이 넘었죠, 역사가. 그리고 110년 넘었다, 110년. 네. 그리고 벤츠 AMG는 지금 50주년이 이제 간 넘은 겁니다. AMG라는 그 브랜드. 벤츠에서 더 고성능 모델인 거죠. 거기서 F1이라는 거, 요거 경주용 아시죠? 트랙에서 이렇게 여기 F1 요 경기에서 항상 AMG가 1등을 해요.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차들은 다 3기통입니다. 아까 기통 얘기했죠. 막 4기통, 8기통 했는데 3기통이에요. 3기통으로 엄청난 마력수를 뽑아냅니다. 막 1500마력. 그리고 RPM도 15,000 RPM가 있어요. 여러분 RPM 아시죠? 그 자동차 계기판 보면 속도 있고 여기 막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왕왕 하는 거 그거 RPM인데 그게 1, 2, 3, 4가 아니고 1,000, 2,000, 3,000, 4,000이에요. 1분당 그 1, 2, 3이 뭐냐면 1분당 1000번 피스톤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2, 3, 4가 8,000이면 8,000번 상하 운동 한다는 거죠. 네, 피스톤이. 그만큼 엔진이 빨리, 한마디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 페달이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게 1분에 몇 번 회전하는가. 그 회전수를 우리가 약간 RPM이라고 하는 건데 이 차는 엄청난 고 RPM을 쥐어짜냅니다. 3기통임에도 불구하고 막 1000마력, 1500마력을 내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뽑아내는데 엔진 수명이 얼마예요? 2000km, 3000km 타면 엔진 갈아야 됩니다. 그만큼 고성능인데 수명이 짧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바로 여기에다가 쳐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골란 겁니다. 왜? 이게 2000cc예요. 2000cc인데 한번 자동차 남자분들 검색해 보세요. 2000cc인데 380마력 뽑아내는 양산카는 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얘랑 경쟁 모델이 M2인데 BMW M2인데 M2는 3000cc입니다. 6기통이에요. 6기통. 3000cc 엔진이 더 크죠. 그 3000cc에다가 370마력 뽑아냅니다. BMW에서 2000cc는 아무리 많이 뽑아내봤자 300마력밖에 못 뽑아내는 거지. 근데 얘는 2000cc 380마력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뭐다? 이 차는 1리터당 그러니까 2000cc는 2리터라는 거니까 2리터 엔진이니까 1리터당 190마력 거의 200마력을 뽑아낸 차는 양산카 중에서 리터당 200마력 뽑아낸 차는 부가티랑 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성비 최고의 진짜 퍼포먼스를 자랑하면서 엔진 사운드 그리고 저는 AMG를 또 좋아하는 게 BMW M 모델이나 어디 RS나 이런 소리 많이 나는 차들 있죠. 다른 많은 차들은 RPM이 높아질 때 악셀을 많이 밟았을 때 소리가 이게 멋집니다. 근데 벤츠 AMG는 특유의 저RPM에서 속도를 많이 안 내고 악셀을 살짝만 밟아도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는 AMG입니다. 저희 집입니다. 제가 오늘 찍었습니다. 오늘. 저거 진짜 F1 소리야. 아니요, 한 소리가 안 나요. 네, 이런 소리 저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완전히 마치 그 저음에서도 마치 사자가 표효하는 포효입니까? 포효. 이게 좋아. 감사합니다. 동아리님. 그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그런
그런 저주파의 소리. 페라리나 BMW나 이런 다른 브랜드들은 고주파 소리를 많이 냅니다. 고주파. 엄청난 고음에서 고주파 소리를 내지만 얘는 저음에서 저주파 소리를 낸다. 그리고 뱅사운드, 뱅사운드. 진짜 시원해요. 네, 이 소리 뱅사운드가 나는데 변속될 때 뭐가 뒤에서 벅벅 터지는 거, 빡 터지는 거, 이 소리는 AMG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 안 되죠? 지금 나도 여기 지금 소형리든 수리든 지금 다 이해 안 되고 지금 좀 더. 다른 차는 치기 시끄러워요. 제 차가 소리. 그래 공감이 안 돼서 막 다들 이러고 있어. 그래. 어쨌든 저는 지금도 이 소리를 들으면 진짜 켜놓고 자고 싶을 정도입니다. 진짜 켜놓고 자고 싶을 정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패스할게요. 그래서 제 인스타는 모조리 차입니다. 모조리 차. 이거는 제 그 자동차 계정이고 자동차 계정에서 돋보기를 누르면 이런 것만 뜹니다. 네, 이런 것만. 이건 제 본 계정이고 본 계정에도 온리 차입니다. 온리 차. 차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필라테스 여자애들 몸사 이런 거밖에 안 네, 재홍 리더님은 필라테스 하는 여자 사진밖에 없답니다. 네,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하지 않는 꿈은 저는 아직도 자동차입니다. 이거 제 차입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예전에 5년 후 오늘 기억나시죠? 5년 후 오늘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적었었어요. 이제 지금 맨 위에 거는 삭제되었습니다. 네, 사파이어 달성했고요. 그다음 2023 9월에 에메랄드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Q 에메랄드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에메랄드를 이번 회계인데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반드시 성취해야만이 그 다음 회계인데 2024 9월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N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25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N EDC 그 다음에 2026 2026 0304 그때 갈 때는 저는 진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파운더스 EDC 그리고 2027년 4월 4일 그때 5년 후 발표했을 때가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파운더스 EDC로 갈 건데 Q 더블 다이아몬드로 가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발표했었습니다. 이 차 꼭 타고 싶다. 왜 또 이 차냐고? 뭐 다 차냐? 근데 아까 지금 제 AMG 차랑 이 차량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뭐 다 다르죠. 가격도 다 다르죠. 뭐냐면 자연흡기라는 겁니다. 10기통 자연흡기. 아까 제가 말했어요. 기통수가 많을수록 이건 10기통. VTI는 10기통 자연흡기랑 아닌 거랑 뭔 차이냐? 빨리 설명할게. 빨리 30초 만에.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엔진에서 그 기름을 분사하고 폭발시킨다 했죠. 점화시켜서 폭발시켜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많이 들어올수록 폭발력이 세집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적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폭발시키는 자연흡기. 이게 바로 이 자연흡기. 근데 지금 차들은 다 터보차입니다. 왜 터보차냐? 디젤 차들은 무조건 다 터보차예요. 근데 그리고 요즘 가솔린 차들도 왜 다 터보차냐면 이게 기통수가 많아지면 배기가스 많이 나와. 그래서 근데 이 기통수를 줄이고 8기통 혹은 6기통에다가 600마력 출력을 뽑아내려면은 터비를 달아야 돼. 터보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가 사람을 치면 숨을 들이마시고 에너지를 대사하고 뒤로 나오죠. 뒤로 나오는 그 배기가스를 한 번 더 모아서 농축시켜서 압축시켜서 그걸 다시 콧구멍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압축시킨 공기를 콧구멍에 집어넣어서 폭발시키는 게 바로 터빈인데 그게 터보차야. 근데 이게 한번 걸러서 이게 엔진을 폭발시키다 보니까 배기 소리가 좀 안 좋아. 그래서 배기는 자연흡기 NA차가 최고다. 이번 이 차인데요. 네, 이 차를 저는 꼭 탈 겁니다. 꼭 반드시. 네. 그래서 R8입니다. R8, R8이라고 하죠. 이 실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지금 잠 오는 듯 하거든요. 아름답습니다. R8 좋습니다. 이 소리는 아까 제 차 터보차랑은 너무 다르죠. 근데 있을까 말까.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 So seductive. I take you to the candy shop. I let 못 붙어. 너무 아, 네, 이런 소리. 네. 소리거나. 네, 이런 진짜 이 속 시원한 소리, 이런 소리 납니다.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이런 소리가 저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진짜 제 심장도 같이 울립니다. 워낙 차가 낮아서 다른 차의 반만 하죠. 높이가. 이런 것도 그냥 네, 요거 만들어야 되는 또 이런 퍼포먼스 자랑하죠. 네. 솔직히 이 차는 진짜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는 변하지 않은 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료를 못 넣었는데 왜 못 넣었냐면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R8을 하기 전에 R8을 살까 아니면 저기 포르쉐의 그 박스라는 게 있는데 박스터 그거 4000cc 자연흡기가 또 새로 나왔어요. 요번에 원래 그런 게 없었거든. 새로 나왔는데 그 모델도 넣으려다가 자료가 많이 없어서 나온 지 출시는 얼마 안 돼서 자료가 많이 없어서 지금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 차도 너무 지금 고민되고 이 생각만 할 때마다 너무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변하지 않은 꿈이 있고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강해진 꿈입니다. 얼마 전에 서영 리더가 김수경 리더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폰서님은 꿈이 뭡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경 리더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내 파트너가 나 정도 이렇게 핀이 돼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꿈 저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며칠 전에 원데이 끝나고 그때 만났을 때 그때 말씀하실 때 그때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진짜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거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제 본론인데요. 저 혼자서 지금 이런 고급류를 넣는 고성능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일 팀에서는 저희 팀에서는 저만 타고 있습니다. 제가 무리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만 타고 있다는 거지. 저만 타보니까 이제 김수겸 리더님의 그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타는 이런 I'm ready to kick your ass out of the world. 여기 어디냐면 대청댐입니다. 대청댐. 여기 대청댐입니다. 대청댐. 네. 이 동영상이 지금 제 인스타 친구인데 이분이 최근에 올린 건 최근에. 진짜 저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 대전에 어떤 한 초등학교 앞인데 대청댐 근처 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번개를 했던 거죠.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꿈꿔왔었는데 이 꿈이 더 강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경 리더님의 그 말을 들으니까 맞다. 내가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저 혼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여기 리더님들 전부 다 만약에 다 파운드 스피티 PT야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보석핀이야. 그러면은 저만 경제적 자립을 한 거 아닙니까? 저만 이런 차 타고 저만 낮에 평일날 시간 되고 다들 출근하고 저만 이런 자유를 누려서 재밌을까? 물론 저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타도 재밌긴 하겠죠. 하지만 그 재미가 덜하다는 거지. 진짜 재미는 이렇게 함께 같이 탔을 때 훨씬 더 재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모임 나가도 되죠. 하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자동차라는 그 공통된 것
그 공통된 그 자동차라는 공통된 그 뭐야 그 교집합만 모인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번개하고 같이 드라이브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 이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전 경제 자립을 같이 해서 평일날 낮에 간다는 거지. 나 혼자 지금은 저 혼자 평일날 낮에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평일날 낮에 이런 곳에 가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이 드라이빙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 그죠? 여기에 평일날 내가 진짜 자유롭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 꿈이 예전보다 조금 더 강력해졌다는 거죠. 김숙현 리더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뭐 그렇네, 맞네. 나 혼자 잘 되면 진짜 아무 소용 없겠네. 재미가 훨씬 덜 하겠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꿈은 저의 꿈도 있지만 지금의 더 강력해진 꿈은 여기 계신 화면에 보고 계신 재홍 리더님, 동아 리더님, 나모 리더님, 기타 등등 여러 리더님들이 함께 이런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게 진짜 더 간절해졌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저와 혼자 걷던 길을 이제는 함께 걷고 그 길의 종류가 달라지는 그러한 아메이 사업 지금 도전해서 함께 에메랄드 가고 다이아몬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림빌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